Matters 로마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 황제정으로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도입니다. 카에사르가 죽자 원로원과 브루투스 그 아무도 로마를 이끌 능력이 없었습니다. 루비콘 강을 카에사르와 함께 건넌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당시 집정관이었는데 카에사르 그간의 모든 업적을 합법화한다는 그 요구와 반카에사르파의 암살자들에 대한 전면적 사면이라는 조건을 원로원의 키케로가 중재하면서 일단 내전이 방지되었습니다. 키케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 아래 앉아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고 그리스 철학과 문화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높은 학식을 소유하였습니다. 자연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진정한 법은 자연과 일치되는 올바른 이성이며 정의와 일치한다. 정의와 형평의 원리인 자연법 사상에 의거하여 시민법을 도출하였고 만민법으로 발달을 이루어 로마의 일체의 차별이 철폐되고 평등이 획득되었습니다. 이는 후대에 대한 로마인의 가장 큰 공적이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카에사르의 장례식 자리입니다. 브루투스는 내가 왜 카에사르를 죽였느냐고 묻는다면 Not that I loved Caesar less, but that I loved Rome more. 독재자는 죽었고 로마는 자유를 회복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브루투스는 왕정을 쓰러뜨리고 로마의 공화정을 최초로 건국한 루키우스 브루투스의 후손이었고 시민들은 공화국의 회복이라는 그의 열정에 크게 감명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화답에 나섭니다. 브루투스가 카에사르를 죽인 이유는 그가 야망에 찬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카에사르에게 3번이나 왕에 오르라고 했으나 그는 3번 다 거절했다 라는 주장을 펼치자 장례식장은 시민재판장으로 변해가게 되는데 안토니우스가 카에사르의 유서를 발표합니다. 모든 로마 시민에게 자신의 재산 일부를 나누어 주라는 것과 함께 자신 소유의 땅을 로마에게 시민공원으로 기증한다는 내용이 읽혀지자 군중들은 분노했고 브루투스와 그 일당들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카에사르는 옥타비아누스를 양아들로 삼아 자신의 후계를 잇는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에사르 작은 누이의 손자였습니다. 일리리쿰 전선에서 이 소식을 접한 18살의 젊은이가 분주한 발걸음으로 로마로 돌아옵니다. 키케로는 로마 공화국의 회복이라는 열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공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옥타비아누스의 정치적 멘토를 자칭하고 나섰는데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 의원 및 집정관의 특별 지위를 부여한 후 그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안토니우스 군대를 격파하라는 명령을 원로원의 이름으로 내리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일단 치살핀의 지역으로부터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키케로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먼저 힘을 실어주어 막강 군대를 소유한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나면 애송이를 배후 조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건장한 체격의 인내심과 능력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감각에 더하여 부드러운 외모와는 달리 내면에는 잔인함까지도 소유하였습니다. 뮤치나 전투에서의 승리는 옥타비아누스에게 힘을 실어줬고 운명의 전환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군인들의 충성은 국가에서 장군 개인으로 옮겨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군단들은 과거 줄리우스 카에사르의 영광을 먹고 자란 군사들로서 공화국보다 새로운 카에사르를 더 절실히 원했고 이제는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제2의 루비콘 사태를 일으킵니다. 카에사르의 옛 발자취를 따라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카에사르로부터 로마 시민에게 분배하고 남은 방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라스트 네임이었습니다. 카에사르라는 라스트 네임만으로 옥타비아누스는 이미 로마 시민으로부터 폭발적인 정치력을 얻고 있었고 로마로 군대를 몰고 들어오자 단숨에 정식 집정관에 선출되었습니다. 제2차 삼두정치가 성립됩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 3인이 권력을 공유하여 암살범 타도를 외칩니다. 필리피 전투에서 브루투스가 자살하면서 카에사르 암살 사건에 대한 징계는 종료됐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2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마지막 건곤일촉의 승부처는 악티움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모든 전쟁은 종료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칭호 아래 황제정이 시작됩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제사장 직책이 황제에 의해서 겸직되면서 황제가 신을 대리하여 인간을 다스린다는 개념이 정립됩니다. 이집트를 개인 재산으로 차지합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주요 곡창지대로서 이곳의 곡물은 로마 시의 대중을 먹여 살렸고 민심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황제는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군대까지도 모든 개인 재산으로 운영하였고 행정권의 수장이 입법권자들까지 임명하면서 원로원이 황제의 행위를 인준해주는 러버 스탬프로 추락합니다. 덕망 있는 사람들을 유죄 판결하고 살인행위가 법을 빌려 합법화되는 과정에서 원로원은 공범자가 되었으며 그 대가로 황제의 총애 아래 재산을 횡령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국가체제와 국가기구는 실체가 없는 형식뿐으로 공화정의 원리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로마 원로원은 로마 공화정의 주춧돌이며 대들보이다. 원로원은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간주되었고 국가 주권의 소재지로 인정되었다. 가장 중요한 권한은 입법권으로 모든 법률은 원로원의 승인을 받았고 모든 권력은 원로원에서 나왔다. 리비우스, 폴리비우스 그리고 마키아벨리 모든 역사가들은 어떤 공화국도 로마처럼 하나의 목적을 향해 국가체제를 이렇게 잘 정비한 것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공화제를 쓰러뜨린 것은 카에사르의 우연한 자질 따위가 아니고 상황에 의거 강요된 필연의 사태인 것이다. 카에사르는 살해되었어도 로마는 또 다른 한 인간에 의해 다스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라고 헤겔은 말했습니다. 국가가 황제 하나의 인격체 아래 종속된다. 황제의 제약받는 일이 없는 변덕은 제도에 앞서 모든 것에 우선하고 이미 벌써 그대로의 현실이었고 질서가 되어 있었다. 또한 어떤 신분 질서도 초월하는 것으로 그 앞에서 모두는 평등했다. 로마는 복종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가와 동시에 그것에 대항하는 인격, 자아의 내적인 자유가 두 뼈대를 이루면서 전개된다. 헤겔의 고찰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평화의 재단을 건립하여 내란을 종결지었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 재단을 황후 리비아 드루실라에게 헌정하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리비아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적이었던 안토니우스 편에 섰던 아버지를 따라 3년간이나 추방을 당했다가 겨우 구제되어 로마로 돌아와 있었는데 그녀는 당시 19살에 5살짜리 아들이 이미 있었고 또한 배가 남산만한 둘째 아이까지 갖고 있었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이혼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두 번째 황후는 공주 줄리아를 해산하는 날 쫓겨나고 리비아가 세 번째 황후에 오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기 5년 전 로마 역사를 대체하는 유럽 역사의 모태가 잉태된 것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토이토브루크. 로마의 팽창이 토이토브루크 숲에서 멈추면서 게르마니아는 유럽 역사의 주역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